네, 정치화담 오늘은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했지만 이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엇갈린 선택에 대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설명, 그리고 또 민주당의 입장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임명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의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진짜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라는 점, 그러니까 동료라는 점이 반영이 된 건가요? 여당 지도부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2명의 전직 보좌진이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로 그런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왔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최근에는 사실 전현직 보좌진에 반대된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인터뷰나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 일단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하되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 수순에 들어간 건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입니다. 네. 여당 지도부에서도 혹시 강선우 후보자는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 나온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사실상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사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굉장히 말씀을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편인데, 이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둘러서 여당 지도부에 물어봐라. 결국에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픽을 하고, 말하자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를 시킨 이유 자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이고 의원이 아니고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좀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재명 정부 새 출발에 있어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돼서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보통 야당이 되는데 여당이 돼버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자, 김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의혹의 방향은 좀 다릅니다만 비중을 놓고 보면 비슷한데, 결국 차이점은 의원이냐, 의원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저도. 형식적으로 드러난 차이점은 의원인 것이냐 아니면 의원이 아닌 일반인을 차출한 것이냐 이건데요. 의원 카르텔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마 민주당 출신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현역 의원들은 강선우 지금 현역 의원과의 교류가 계속 있지 않았겠습니까? 친분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강선우 후보자의 평소의 스타일이 약강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해드려야 될, 자기가 잘할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잘했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단식 때 이부자리 깔아준 모습도 봤습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부려야 될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을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갑질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를 이렇게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 지도부랑 교감을 해서 강선우는 끝까지 데리고 갑시다라고 의견을 전한 것이고, 그것이 용산에 전달이 돼서 대통령이 아마 당 지도부의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애둘러서 이 강선우 후보자를 강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강선우 후보자의 어떤 이 강행을 해버리면 제일 큰 건 국회에 일하고 있는
거의 3,000명 가까운 여야 합치면 3,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보좌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갑질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통과돼서 다시 국무위원으로서 여가부 장관 일을 하게 되면 여의도에서 이제는 대나무 숲에서 어떤 보좌관 한 명이 정말 억울함과 서러움을 토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보좌진에 대한 저는 그 대통령 발 강력한 입틀막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의원 카르텔에 의해서의 국회의원들이 감싸주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의원일 경우에는 무슨 잘못이나 무슨 그 오류가 있더라도 서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런 탄탄한 그 기득권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판 전체에 대한 혐오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보다 대통령과의 거리, 국민 눈높이보다 의원들과의 친분, 결국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 임명권자에게 의견을 낼 수 있고 인사청문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의원들과의 잘 보이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려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만희 교수는 기자로서 어떻게 봐요? 오늘 일부 신문 보니까 갑질은 날리고 표절은 날리고 갑질은 살렸다. 이게 상당히 비판적으로 제목을 뽑았던데요. 네, 아무래도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하다라는 여론이 더 크기 때문에 언론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두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반된 결정을 하면서 사실 이진숙 후보자의 장관 지명은 이제 과거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는 현재의 논쟁거리, 네. 현재의 정치적 변수가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우상호 수석이 설명을 할 때 기자들이 계속 물어본 게 강선우 후보자는 왜 그냥 계속 가는 것인가요? 라는 이제 배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요. 안 하는 면도 안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못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여당 지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부담을 온전히 이제 대통령이 다 받아 안아야 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 어느 정도 좀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모인 정무수석이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요는 뭐냐면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권에서. 네. 이건 뭐냐면 이 논란이 있을 때부터 결국은 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만약에 갑질과 거짓말 논란 때문에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게 되면 당에 남을 수 있겠냐. 그리고 무소속 의원을 하다가 다음 총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냐. 네.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 식구라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우리 사람이 아니다. 내 사람이 아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강순 후보자는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단 끌어안는 정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 그것을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온전히 정적 부담을 받아 안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권 내부에서 이 결정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인사들은 이제 지명 철회는 어려우니 네.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많이 내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서영주 부대변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처리를 한 것도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 대부분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충 물러나잖아요. 근데 지명 처리는 훨씬 더 좀 강한 의지의 표현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강선우 후보자를 좀 가리기 위해서 강수를 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해요.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주는 것들이 통상의 인사의 처리 과정이었는데 지명 처리를 했다는 건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일단은 살린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을 완충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결정이 아니었냐. 저는 그런 분석들이 힘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사실상 저는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민적인 시각에 대한 판단에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이요. 권력자 눈치를 보면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 굉장히 혹평을 받거든요. 네.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칭찬을 받는 그 눈치가 있습니다. 국민 눈치를 보는 겁니다. 국민의 눈치를 제대로 볼 때 정치권이든 그 정부든 무조건 칭찬을 받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부분에 대한 임명들은 여당 지도부가 동료 의원의 눈치를 보고 옆에 있는 각 현역 의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내 식구인데 우리가 남이냐
또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역 의원에 대한 불패를 살려내자라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의 억강부약의 국정기조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한 번이 결정이 돼서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저는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에게 본인의 뜻을 밝히는 것. 이게 따지고 보면은 좀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네. 그런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네. 말씀드립니다. 자, 김은식 실장님. 그런데 김영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갑질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고 이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그러니까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전직 보좌진을 좀 탓하는 듯한 내용도 좀 있었어요. 그게 초반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초반에 보좌관들의 갑질 논란 제보가 보도가 되니까 그 보좌관이 이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실드를 쳤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김현정 지금 대변인도 나서서 지금 다른 보좌관도 있다, 반대 의견도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 갑질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누가 얼굴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얼굴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실명을 안 공개하더라도 나서서 기자 인터뷰 응하면 돼요. 네. 우리 의원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갑질을 당했다고 하는 몇몇 보좌관은 이게 거짓말일 겁니다라고 누구 한 명의 보좌진이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정 대변인은 그런 의견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본인의 생각이지 그게 기사화되거나 공개되거나 알려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46명의 보좌관을 교체를 했던 27명이 교체를 했던 간에 그 수많은 보좌진 중에 그 누구도 지금 실제로 SBS의 인터뷰와 SBS의 녹취를 줘서 갑질을 입증한 보좌관은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보좌관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김현정 대변인의 이야기는 저는 억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SBS의 추가 보도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계속 더 센 게 하나 나올 수 있다는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처리든 아니면 뭐 자진 사퇴든 이걸 택하지 않고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한다면 저는 언론으로서 SBS가 오늘 밤 8시 뉴스에서라도 네. 보다 센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는 나올 것이다. 저는 하나 두 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는 제1, 제2, 제3의 갑질에 대한 의혹이 폭로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강선우 후보자가 끝까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틴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까 서영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에 누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며칠 앞으로 상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강선우 후보자한테 갑질을 당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보좌진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던 정영애 전 장관의 주장인데요. 자, 양만희 논수님께서 이 내용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이 강선우 후보자가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바로 자신이 부임할 예정인 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갑질을 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정용회 전 여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여가부 장관을 했던 인사인데요. 그 전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 분야 비서관과 수석 비서관을 했고 여성학 박사의 이제 교수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할 때에 강선우 당시 현역 의원이죠. 네. 자신의 지역구는 서울 강서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바라기 센터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해바라기 센터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이나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네. 도와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알아봤더니 이 해바라기 센터에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네. 그런데 그 지역의 대학병원 총장이 물어보니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이 없어서 좀 어렵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고선 강선우 의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하라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라고 화를 내고 여가부의 기획조정실, 기조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나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그 정영애 전 장관 55년생이고 강선우 의원은 78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사실이라면 예상이 되고 결국 그 정영애 전 장관은 당시 강선우 의원실에 가서 사과를 하고 네. 한 소리를 듣고 결국 부처 장관이니까 예산을 살려야 했다고 네.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을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히다. 안 좋은 얘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 했지만 민주정부 4기의 성공을 간절히 희망하는 자신의 진위를 잘 살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영애 전 장관 얘기는 원래 청문회를 보면서 이거를 썼다가 네. 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한 것인데 네. 아마 강선우 후보자는 그냥 간다라고 네. 하는 의사결정을 보고 이 부분을 이제 공개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정영애 전 장관의 주장에 불과합니다만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의 정영애 전 장관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고 한 주장입니다. 자,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건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임명을요,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심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신용만 내고 결국 갑질 척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입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근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 보좌진 협회 그리고 심지어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여성단체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갑질의 문제를 제가 그 당 지도부가 대하는 태도에 아쉬움이 큰 거는 이게 단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서로 상하 간의 오해에서 불거진 갑질의 문제다라고 국한시키는 것이죠. 사실 보좌진과 국회의원의 갑질이라면 뭐 한 100번 양보해서 여당 지도부의 말을 들을 수 있으나 전 문재인 정부 장관이었던 그 정영애 장관조차도 본인이 겪었던 갑질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갑질을 대하는 태도, 갑질을 대하는 태도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네. 그 기준과 척도의 첫 걸음인 관문을 강선우 전 후보자의 어떤 인사의 결정으로 딱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인데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의원 카르텔이라는 이름하에. 그러면은 지금 야당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당을 위한다면 국민을 왜 합니까? 대통령한테 도움되려고 하는 것이지 국무위원이 그냥 본인 자리 영전하기 위해서 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의혹이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인사에 사사건건 다 나올 겁니다. 네. 뭐 갑질하는 뭐 현직 의원 임명했는데 누가 한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조롱과 비판 속에서 정말 소재거리로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뚝이 그냥 한 번에 큰 어떤 충격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균열해서 무너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말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현명한 결정.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네. 소 나가기 전에 외양간을 먼저 고치는 그런 현명한 판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영우 실장님, 일단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할 분위기라는 거지 지금 완전히 임명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BS 추가 보도 네. 저는 이걸 좀 기출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에 저는 아직은 표출되지 않았지만 지금 소영주 대변인과 같은 그런 여론이 분명히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민주당 출신 보좌관협의 민보협에서도 공식적 성명을 냈고 그리고 보좌관들이 일정한 보좌관 몇 명은 자기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론이 어저께 주말에 대통령이 강선우는 끌고 가겠다라고 판단하면서 여론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여론이 계속 저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폭로가 사실로 입증이 되고 또 언론의 추가 보도가 또 나와서 정말 더 큰 갑질의 또 보도가 나오고 또 민주당 내에서 서영주 부대변인을 비롯한 또 보좌진 협의회의 어떤 입장과 비슷한 이런 반발이 나오고 또 여성단체,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나오고 이랬을 때 과연 그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아직 절차는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고 만약에 채택이 되면
대통령이 고민 끝에 임명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채택이 안 되면 뭐 재송부라고 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냥 그렇죠.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며칠 걸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 며칠 사이에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론의 흐름과 추가적인 폭로,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서의 반발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면 결국 대통령도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스스로도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거취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